8살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따졌어. 아빠, 세상에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지 죽어라라는 갈래가 뭐야? 그러니까 따지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칙 있잖아. 칙이 한자로 가리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며 독립운동가인 권기옥 열사는 1901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가라 죽어라 이런 뜻인 갈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이 불쌍한 갈래는 숭연 소학교에 들어가서야 기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숭의여학교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독립열사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요. 여기서 송죽회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1919년에 권기옥은 3.1 만세운동에 당연히 참여했고요. 그때 열심히 몰래 학교에 남아서 태극기를 만들고 또 그 애국가를 복사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19년 10월에는 평양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1920년에는 평안남도 도청에 폭탄을 투하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일제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6개월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제는 권기옥을 놓아준 다음에도 정말로 열심히 잡으러 다녔어요. 결국 19살에 상하이에 망명하게 되죠. 1920년 겨울입니다. 상하이의 망명에서 안창호 선생님, 노백린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노백린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로 공군 양성과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백린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호국 독립단을 꾸리고 비행기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학교도 곧 폐교가 됐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구입할 수도 없었죠. 원래 이 권기옥은 어렸을 때 16살에 평양에서 미국의 아트 스미스라는 공군이 비행 시범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와, 나도 저런 비행사가 되고 싶어. 저렇게 멋있게 하늘을 날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권기옥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 그 독립운동에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의 그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진짜로 그냥 비행사가 아니라 공군이 돼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결국 중국에 있는 그 공군 학교를 갈 수밖에 없잖아. 비행학교를. 근데 이 비행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2군데는 여자 안 받아. 이렇게 됐어요. 또 하나 이제 남은 학교는 비행기가 없네. 받아주긴 한다는데 근데 비행기가 없는 학교에 가서 뭘 배웁니까?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윈난 항공학교인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의 남서부에 있는데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권기옥은 이제 같이 입학하고 싶은 다른 남자 그 학생들과 함께 꾸역꾸역 열심히 윈난까지 갔어요. 그 윈난에 갈 때 그 탕지야오라는 독군의 그 추천서를 받고 가는데 그 추천을 해준 탕지야오는 바로 노백린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좀 넣어달라. 이 학생 한국 학생인데 정말 독립운동을 하겠댄다. 너무 기특하지 않냐. 남자도 힘들어하는 공군을 하겠댄다. 막 이런 비행기를 타겠댄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겨우겨우 입학이 됐는데 여기도 여자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국의 여학생이 2명 왔었는데 이건 할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입학을 했다가 자진 퇴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을 날 받아주니까 거기 이제 기숙사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 도와줄 여성도 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새벽마다 열심히 이제 그 비행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비행 연습을 해갖고 훈련 비행을 해서 20시간쯤 돼야 자기 혼자 비행기를 갖고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 권기옥이 독한지 단 9시간 만에 남학생들도 못하는 걸 단 9시간 만에 자기 혼자 단독 비행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라 죽어라 막 이름을 지어줘서 거기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기옥은 8살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따졌어. 아빠, 세상에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지 죽어라라는 갈래가 뭐야? 그러니까 따지니까 아빠도 뭐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변명이 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칙 있잖아. 칙
필기, 치기 한자로 가리거든. 그러니까 치기 봐봐 얼마나 생명력 있냐. 그리고 막 오래 살아 치기. 그러니까 나도 네가 생명력 있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갈래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라고 아빠가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 어려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딸이라고 날 그렇게 무시해? 너무했잖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갈래 권기옥은 열심히 자기의 꿈을 키워갔고, 그 꿈은 그 당시 정말 한국이 어려웠던 일제치하에서 대한 독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 또 다녔던 교회의 영향, 길서주 목사님 담임하셨던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빠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이건 아니지 라는 어떤 그런 반항심과 저항심도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깜찍한 갈래 권기옥은 이 윈난 항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곧바로 국민정부의 비행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 일제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을 때 막 정찰하러 나가고 폭격도 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요. 그래갖고 무공훈장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 여성이 활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2번이나 스파이 혐의로 체포당하는 이런 불운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갈래는 너무나 꿋꿋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어떻게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할 거야 하고 비행훈련도 열심히 새벽마다 별별 걸 다 하고, 그리고 뭐 체력도 기르고, 그리고 이 비행기도 본인이 정비를 해야 돼요. 자기 비행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걸 다 하면서 꿋꿋하게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립운동가 이상정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상정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인 이상화 선생님의 친형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알콩달콩 결혼해서 또 행복한 그런 생활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 다 힘을 합해서 한 건 뭐예요? 바로 대한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임시정부의 외교연구위원도 지내셨고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강복이 된 다음에 1948년에 우리 조국에 완전히 귀국을 하셔갖고 조국을 위한 엄청난 봉사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서 멋진 전투에 나갔던 그분이 하는 일은 역시 우리나라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전문위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의 기본적인 그런 모든 골격을 다 갖추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1977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으셨고요. 아버지의 변명이 어쩌면 그냥 변명이 아니었나 봐요.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87살까지 사시면서 독립됐죠. 강복됐죠. 그리고 발전했죠. 여러분 1988년이면은 그 유명한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리고 경제가 엄청 발전하고 사회가 평안해지고 여성들도 자유로워진 그런 대한민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래 권기옥 선생님은 2003년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고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꿈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보다 더 멋있게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어떤 제한 없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둘 수 있잖아요. 나 체력이 약해. 물론 저도 좀 체력이 안 좋고 저도 기계 같은 걸 정말 못 다루거든요. 근데 여하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권기옥 선생님의 인생에서 정말 큰 영향을 준 분은 역시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그런 이상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 권기옥 선생님이 이렇게 독립열사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또 노백민 선생님의 친구분이었던 탕제아오 도쿠는 권기옥 선생님이 그 윈난 항공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본 밀정이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다 지켜줬습니다. 그런 또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상정 선생님을 만나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실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여성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위대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기혁 선생님을 제가 요즘에 낸 책, 최근에 낸 책, 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라는 책에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고요. 권기혁 선생님이 식물처럼 산 부분이 뭐일까? 제가 원래 식물처럼 살기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실 식물처럼 살다간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기혁 선생님은 어떤 식물처럼 살았고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았지? 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 책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권기혁 선생님의 삶,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의 삶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캐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